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우 박사입니다. 다들 즐거운 주말 보내셨습니까? 주말에 뭐 서울 혹은 뭐 지방 그다음 뭐 강원도 등등 눈이 많이 내린다고 했는데 생각보다 기온이 그렇게 안 내려가서 그런지 눈 잠깐 오다가 뭐 비로 바뀌고 난 이후에는 뭐 그냥 이렇게 마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아직까지는 뭐 날씨가 그렇게 춥게 느껴지지 않은데 뭐 다음 주부터 해서 또 날씨가 점점 기온이 떨어진다라고 하니까 항상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어, 지난주 금요일 국내 증시 지수로만 놓고 보면 뭐 대체로 코스피가 또 강한 흐름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코스피는 굉장히 맑았던 하루였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좀 부침이 좀 있었는데 어쩔 수 없이 알테오젠의 하락과 장막판에 뭐 리가캠까지 밀리고 하면서 제약바이오의 시총 상위가 좀 약한 흐름을 좀 보이다 보니까 지수적으로는 좀 불리하게 흘러갔던 금요일의 시장이나 뭐 로봇이나 일부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뭐 편중된 상승이 또 개별 종목 장세로 펼쳐지면서 코스닥도 그냥 나쁘지 않게 마감을 했던 금요일의 시장이었었는데, 미국 증시가 오라클에 이어서 브로드컴 실적 이슈까지 도마 위로 올라오면서 AI 관련된 전체적인 밸류체인이 완전히 폭삭 무너지며 그냥 폭락으로 마감을 좀 했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마이너스 5.5%가 터져버렸고, 야간 선물로 보면 마이너스 2.3%가 떨어졌기 때문에 국내 증시는 월요일날 상승했던 뭐 지수상 1.3% 얹어가지고 한 2% 정도 떨어지지 않겠냐, 1.5에서 2% 정도 하락하지 않겠냐라는 거를 이번 기본적인 베이스로 깔아놓고 일단은 시장을 바라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12월 달 들어서 어떻게 보면 뭐 지수는 그냥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지수는 그냥 그렇고, 종목 장세도 뭐 코스피를 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사실 거의 직전 고점 근처까지 회복한 상황에서 삼성전기 정도가 신고가를 경신했을 뿐, 나머지 종목군들은 이제 하락과 반등을 반복하면서 그냥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 있는 부분이고, 제약바이오 쪽은 시가총액이 컸던 펩트론에서 먼저 노이즈가 터지고, 그 다음에 알테오젠의 뜬금없이 독일 이슈의 급락, 그리고 금요일 날은 또 할로자임이 직접적으로 알테오젠의 이 제조 관련된 특허를 언급 삼아가지고 또 한 번 하락을 보이면서 알테오젠이 빠지고, 대신 이러한 이 제약바이오의 이 스타들이 하나둘 굉장히 좀 힘든 시간을 보내니까 시장에서 새로운 라이징 스타를 만들려고 삼성 에피스 홀딩스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저도 계속 이쪽에서는 트레이딩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금요일날 그런 관점에서 삼성 에피스 홀딩스를 저는 폭등을 시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코스닥 수급을 금요일날 천천히 보고 있으면 뭐 클로버도 마찬가지고 BHI도 마찬가지고 소수 종목에 지금 천억대의 수급을 때려 박는 거는 100% 알고리즘 매매 성격이 강하죠. 그러면서 소수 종목으로 압축된 흐름을 보이며 신고가 가는 종목 위주에서 상승 추세만 계속 강화시키는 흐름이라, 그들 안에서 투자가 아닌 투기로 혹은 투기도 전략적인 트레이딩으로 지금은 대응해야 될 그런 장세라고 좀 보여집니다. 모든 종목이 다 그렇게 될 수는 없고, 시장에서 선택받는 종목이 가능한데, 그 선택이란 것은 어쩔 수 없이 차트의 위치와 구간이 구간이 흔히 말하는 이 프로그램을 끄집어 올 수 있는 자리에 있는지, 아니면 준비가 되어 있는 종목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장중 흐름에 몸을 맡겨야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 로봇도 그렇고요, 신선하진 않아요. 더 이상 재료가 신선하진 않지만 이 이슈가 지속될 것이다 라는 이 시장의 합의가 이루어져 있는 거죠. 내년에는 피규어 AI도 테슬라에도 본격적인 양산 시점에 진입을 하고 있고, 현대차도 2027년도 이후에 미국에 3만 대 로봇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구축하겠다. 그리고 점차 휴머노이드 로봇을 제조 공장에 확대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로봇 쪽으로는 계속 재료가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이제 확정적인 이 시장 유동성 속에서 그냥 성장주의 고포 종목의 이
갈 수 있는 종목에 그냥 시장이 집중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지수 단으로 보면 뭐 이렇게 큰 폭의 급락이라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종목군들이 많이 밀리지도 않고 좀 어정쩡한 위치에 있는 종목군들도 사실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드리고 싶은 말은 이 이슈가 있는 종목에 최대한 집중하고 눌림을 받을 때는 비중을 최대한 적게 해서 서서히 산다라는 생각으로 종목을 매수하지 않으면 제풀에 지쳐버릴 수도 있는 시장의 모습이지 않겠냐, 그런 생각도 동시에 합니다. 자, 들어가기 앞서서 라이브 방송 가입 진행하고 있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카페에 함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라클, 브로드컴발, AI 섹터 전체 하락이 증폭되며 미증시 하락 마감을 했고, 국제학원 로봇과 제약바이오 개별주 장세, 우주 데이터 센터 이슈는 갑자기 수면 위로 단기 이슈가 될지 여부를 조금 고민 정도 해보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이따 이야기해 보고요. 일단 미국 시장 시가는 뭐 무난했으나 바로 급락을 하면서 결국은 브로드컴이 마이너스 11.5%, 그 다음에 오라클 추가 하락과 뭐 마이크론까지 떨어지면서 수많은 종목이 굉장히 많이 크게 떨어졌죠. 보면 끔찍할 정도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또한 많이 떨어졌죠. 반도체 어딨냐, 아무튼 많이 떨어지고 특히 에너지 단의 종목군들도 많이 떨어졌는데, 여기 이제 페미라고 있는 게 페미르 페르미라고 해서 전 트럼프 시절 에너지 장관이 나와가지고 창업한 회사라고 보면 되는데, 데이터 센터 리츠 기업으로서 1.5억 달러 조달해가지고 이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되는데, 그 첫 프로젝트 진입에 이 계약이 깨져버렸다라는 게 이제 시장에 충격을 주면서 뭐 전력 인프라라든지 전체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좀 많이 줬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한번 두드러 맞으면 하루 이틀은 좀 지켜보자라는 심리가 시장에 강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일단은 다음 주에 시장이 해소하는 게 우선적으로 필요하고, 다음 주 뭐 미증시에서 이슈라고 한다면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 외에는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미증시에 뭐 특별한 이슈가 없다, AI로 움직이던 시장이 AI로 지금 무너지는 판국이기 때문에 전체가 힘들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날 좋았습니다. 거래대금도 준수하고 나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전히 신용 높고 뭐 하는 가운데, 일단은 브로드컴의 상승에 기반해서 올라온 쪽이 뭐 삼성과 SK 하이닉스라면 월요일날 크게 떨어질 건데, 하루 이틀 빠지면 또 마이크론 실적 발표를 앞두고 실적 반등 정도 예상이 되고요. 그 외에는 완벽하게 개별 종목 장세가 펼쳐지는 대한민국 시장이다 라고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라클 실적발 급락, 그리고 다시 브로드컴 가이던스 미제시, AI 수익별로 발언, 속 폭락에 미 필라델피아 마이너스 5.5% 급락, 기대가 큰 만큼 하락폭도 상당했던 것으로 보이며, 동시에 페르미의 1.5억 달러 자금 조달도 깨지면서 원전과 데이터 센터 리츠, 전력 인프라 섹터까지 전방위로 AI 관련 밸류체인의 급락이 시장 하락을 지배했습니다. 그나마 M7의 하락폭은 적은 편이고, 테슬라는 상승 마감한 가운데 제약도 큰 변동은 없는 흐름 정도의 내년 연준의장 2인으로 압축되며 트럼프는 금리가 1% 이하를 원한다라는 발언 정도 있었죠. 미증시 AI 관련 노이즈는 부정적이고, 갑자기 이슈가 많아지는 우주 데이터 센터 이슈는 지금도 약간은 진행 중이다, 이 정도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금요일날, 그리고 이미 이번 한 주 동안 관련된 종목군들이 바닥에서 상당히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이런 이슈가 월요일날 다시 올려치면 오히려 빠져버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동시에 가지고 좀 봐야 돼요. 금요일날 많이 올랐으니까. 이미 글로벌 매크로적인 부분은 이번 주 18일 BOJ 금리 인상 여부, 인상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나 노이즈는 있지만 과거 엔캐리 청산 같은 이슈는 없을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대신 그로 인한 시장이 팍팍 치고 가지는 못하죠. 뭔가 불확실성이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해소로 되면 오히려 낫지 않겠냐 정도 생각이 들고요. 이것도 그냥 뭐 대형주들이고, 지금은 그냥 시장 자체가 개별주 박스권 돌파하는 트렌디한 섹터의 종목에 수급 쏠려버리는 전형적인 종목 장세 중이라 시황도 의미 없다고 저는 판단이 들 정도로 보여집니다. 과거 뭐 가까운 과거로 보면 두산 에너빌리티 신규 상장했을 때 그런 부분들이고,
그런 부분들이고, 두산 에너빌리티 신규 상장했을 때 그런 부분들이고, 에코프로 머티 상장했을 때고, 과거 대여들 상장하고 그 산업이 조금 더 기대감을 보이고 프로그램 패시브 들어오고 했을 때 막 올려치죠. 그러다가 고점 만들고 다 같이 죽고 하는 그런 신규주 안에서의 흐름, 트렌디하게 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안에서 수급을 쫓아서 트레이딩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투자의 관점에서 볼 종목군들이 분명히 존재하긴 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로봇 쪽에 분명히 높다라고 좀 판단이 되지만 더 가는 거가 있죠. 더 위로 더 올려야 개인들이 더 들어올 수 있다라는 관점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요즘은 좀 생각이 드는데요. 과하다, 못하다 이 개념이 아니라, 과하다 못하다 이 개념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종목군들 안에서 전략을 세워봐야 되겠다라는 개념으로 일단은 봐보려고 생각을 한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맹목적으로 믿지는 않는다. 맹목적으로 믿지는 않는다. 그렇다고 부정해서는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이렇게 국장의 경우 금요일 코스피 강한 상승에 마감되었고, 반도체, 방산, 우주 쪽에서 그리고 금융주가 좀 올라오면서 상승했는데, 일단 반도체는 한마디로 박살나고 시작할 것이니 대충 마이너스 5% 지수적으로 하락 예상해 봅니다. 대신 화수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 마이크론 실적 때문에. 자, 코스닥의 경우 알테오젠 노이즈가 지속되며 힘든 흐름을 보이고 플랫폼이 다 하락해 버렸습니다. 그게 한올바이오, 테드, 바나 이슈가 급락으로 이어졌는데, 뭐 에이프릴 바이오 이거 관련해서 같은 테드 하는 회사인데 호재 느낌도 좀 났다 정도였고요. 코스닥 흐름 보면 종목 장세가 핀셋으로 진행이 되죠. 제약과 로봇 섹터 안에서, 그리고 일부 신고가 치는 종목에서 정부 정책과 연관이 된다든지 트렌드하게 간다든지 성장이에서 간다든지 밸류 가치 의미 없고 손절과 돌파 돈 흐름 등이 합쳐지며 신고가에서 관성에 의한 오버슈팅만 존재한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게 이제 부단 저희 같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도 그럴 수도 있고요. 시장에 움직이고 있는 이 기관 자금, 외국인 자금, 프로그램, 알고리즘 전체가 그래요. 그 돌파하는 종목에 돈을 넣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밖에 갈 수가 없는 장세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전형적으로 지금 이제 시장을 분석하는 방식이 매크로적인 관점을 안 보는 거죠. 매크로적인 관점을 배제하고 상업적인 관점으로도 지금은 더 이상 뭐 로봇이 뭐 어쩌고저쩌고 제약이 어쩌고저쩌고 ADC가 뭐 이런 거를 다 깔고 볼 단계가 지난 상태에서 지금 종목군들이 움직입니다. 그 이유는 모든 종목이 다 가고 있지 않고 핀셋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은, 이미 바닥에서 로봇의 10배 올라간 종목이 한 3종목 있고요. 5배 이상이 한 10개가 넘어요. 그 가운데서 더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종목의 핀셋이구나 이런 말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자, 로봇 쪽은 일단 금요일날 현대차 쪽 자율주행 이슈가 나왔죠. CES에서 모셔널 관련된. 근데 이걸로 클로봇이 폭등을 합니다. 구조의 위치가 좋았는데 여기에 프로그램이 뭐 900억을 쓸어 담아버리니까 올라갔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이제는 현대 쪽 다 땡겼다라고 생각도 좀 들고요. LG 쪽도 로보티즈는 얼추 다 땡겼는데 아직 신고가 못 간 게 로보스타 정도 있어서 뭐 간다면야 그게 가지 않을까. 다 같이 보면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프로그램 들어오면 가능하겠죠. 그리고 그룹사별로 이따가 뭐 차트 보겠지만 유일로보틱스 신고가 자리에서, 시메스 박스권 돌파 자리에서, 그리고 좀 못 간 게 뉴로메카, 여기도 포스코 이슈가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뭐 다 같은 로봇인데 얘는 못 갔으니까, 그 외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금 신고가 근처니까 갈 수 있겠죠. 제약바이오는 지금 뭐 JP모건 이야기는 쏙 들어가 버리는 느낌이 많아요. 그냥 경구용에 대한 지금 모멘텀이 굉장히 강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일동제약이 계속 움직이고 있죠. 그 다음에 이번 주에 알지노믹스가 상장을 하면 또 알지노믹스에 돈이 쏠릴 개연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삼성 에피스 금요일날 16조 대금 터지고, AMD바이오 신고가 근처에서 좀 눌리는데 돌파냐 아니냐. 삼성 에피스홀딩스 어디까지 눌렸다 반등을 주냐? 왜? 돈이 많이 들어왔으니까. 일동제약 어찌됐든 노보노와 일라이릴리가 올해 말과 내년 초에 경구용 FDA 승인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이 주가를 바로 죽이지는 못할 상황이구나 정도 이렇게 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 종목군들 나쁘진 않아요. 이번에 뭐 녹십자도 매출이 급증하고 있고 SK바이오팜도 문제없고 ST팜도 문제는 없습니다. 이런 돈 버는 기업들과 플랫폼 기업들이 못해서 주가가 빠진 게 아니라 시장이 그래서 빠진 거라고 저는 좀 보여집니다. 각각 국내 이제 알테오젠, 리가, 에이비에 10조가 넘어요. 다 10조 내외 10조가 넘어. 이 정도의 그 기술 이전을 글로벌리 하기에 기업들도 많이는 없습니다. 이 정도의 기술 이전을 한 기업들, 그렇기 때문에 나쁜 기업들이 전혀 아니다. 근데 단기적으로 상황이 이러한들 어쩌겠냐, 시간이 또 해결해 줄 문제 같다, 이렇게 좀 봐야 되지 않나 싶고요. 자산주는 저는 금요일날 사실 할인을 아침에 이제 선물에서 VI 두 번째에 좀 비중 있게 들어가 가지고 그걸로 뭐 한 10몇 프로 정도 그냥 수익 실현하고 좀 마감을 좀 했습니다. 예, 그래서 뭐 따뜻하게 다른 뭐 생각은 좀 없고요. 이쪽은 사실 기회가 오면 숏으로 대응을 해버릴 생각이지, 숏이 되는 종목군들, 그리고 매매는 뭐 경방 상한가 들어가고 하는데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뭐 당장 뭐 타임스퀘어 땅이 뭐 그렇게 거래를 시킬 건 또 아니니까요. 아무튼 그런 점들이 좀 있다, 이렇게 좀 보여주고, 우주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금요일날 참 이슈도 있었죠. 최근에 스페이스 X의 IPO 한다 안 한다 뭐 말하다가 결국에는 내년 IPO를 준비한다라는 걸로 테슬라 쪽에서 말이 나오고, 엔비디아가 투자한 스타클라우드가 스타클라우드가 우주에서 안녕 지구야 안녕 지구인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점, 뭐 구글이 TPU를 우주에 띄우려는 이유, 2027년도 선캐쳐 프로젝트, TPU 탑재 인공위성 125기를 띄울 예정이다 라는 내용 등등이, 사실은 로봇 쪽에, 그 다음에 우주 데이터 센터는 굉장히 좀 신선하게 다가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따 뭐 차트를 보겠지만, 지금 정리해 줬던 내용들 보겠지만, 만약에 움직인다면 짧고 뜨겁게 움직일 수도 있겠죠. 짧고 뜨겁게 움직일 수도 있겠다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수는 네 보지 않고 종목군들 볼게요. 이제 삼성전자부터, 미국에서 이제 급락이 나왔으니까 삼성전자 만약에 빠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보면, 지금 45일선, 얘네들은 45일선에서 지지하겠죠. 만약에 빠지면 뭐 하루 이틀 빠졌을 때 뭐 10만원 부근에서는 또 반등하는 성격을 좀 보일 것 같고, SK하이닉스는 지금 신용이 안 되다 보니까 거래 대금이 좀 줄어드는 현상을 좀 보입니다. 뭐 박스권 하단이니까 만약에 빠졌을 때는 하이닉스가 뭐 볼뱅 기준으로 이런 대형주는 좀 보면 돼요. 볼저밴드 하단 기준으로 뭐 52만원대 내려오면 뭐 좀 매력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 동시에 SK 스퀘어라는 종목도 같이 해서 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와. 그리고 나머지 반도체는 좀 안 보고, 원전 쪽이 금요일날 상당히 셌습니다. 뭐 투산 에너빌리티의 엑스에너지와의 가계약 뭐 이런 이슈도 있었고, 또 한손에서 한정기술과 1.5조 원의 이 설계 용역도 계약을 했었죠. 그런 힘에 의해서 뭐 현대건설도 금요일날 좋았고, 최근에 우진도 나쁘지 않은 상황을 좀 보여줬습니다. 시가총액 기준으로 보면 우진은 좀 낮은 편에 있는데, 이제 BHI가 박스권을 돌파하는 신고가를 또 한번 만들어 주면서 1차적으로 한번 더 올라왔는데요. 미국의 이제 페르미, 그 다음에 원전 관련주들이 동반해서 좀 떨어졌기 때문에 동시에 좀 밀리는 흐름이 어떻게 나오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우진도 지금 신고가 영역에서 떨어지게 된다면 수급이 유입되지 않겠느냐,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원전 쪽은 바로 죽지 않을 것 같다, 이쪽은 좀 잘 지켜봐야 되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좀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로봇 쪽에 클로봇이 금요일날 돌파를 하면서 정말 여기도 거래대금 거의 1조 가까이 터지면서 사상 최대 거래가 터져버렸죠. 고점에서 보통 이제 이런 삼산을 넘겨놓고 거래가 터지면 여기서 좀 더 올라가면 단기 고점을 많이 만드는 성향이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올라왔다라고 좀 봐야 되고, 여기 악성 매물대를 먹고 대량의 프로그램 매수가 나오면서 올라왔는데 뭐 한 차례 더 갈 수도 있겠으나 여기서 뭐 더 먹을 게 있겠냐 싶고요. SK의 밸류체인 안에서 유일로보틱스가 여기도 신고가죠. 여기도 금요일날 그 NXT에서 일단은 신고가 10만 1,900원을 넘겼습니다. 10만 1,900원을 넘겨놨는데 아침에 흐름을 좀 내일, 그러니까 프리장 보시는 분들, 저는 아마 프리장은 매매를 안 해서 안 볼 것 같은데, 프리장 보시는 분들은 프리장에서 이걸 뭐 넘기는지 이런 흐름도 약간 봐봐야 될 것 같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금 이때 만들어졌던 이 앞에 고점을 앞두고 힘을 좀 모으는 느낌도 많이 남고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뭐 빠지고 하더라도 계속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뭐 찌르기 한번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강한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면서 돌파가 나오는지 좀 봐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유통 주식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유통 주식수가 많지가 않아서 레인보우가 가게 되면 이렌시스가 동반할 수 있다. 뭐 이런 관점으로 연결성을 좀 가지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로봇에 남은 종목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그리고 포스코 계열의, 포스코가 이제 한 4% 지분 투자를 아마 했을 건데요. 포스코가 지분 투자를 했을 건데, 여기도 지금 박스권 상단에서 혹여나 후발로 갈 게 없어서 땡기는 흐름이 나올지, 왜냐면 휴머노이드 핵심 구동계 개발 국책과제에 선정되었던 이슈를 받고 지난번에 올라왔었는데, 매물 소화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NXT고요. 본장에서 여기가 돌파되면 또 박스권이 돌파되는 흐름이라 월요일날 뭐 시가부터 올려치는 흐름이 나오는지 뭐 이런 것도 같이 한번 염두에 두시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요일날 저는 사실은 쿼드 메디슨 이거 시가 베팅해서 순간 올라올 때 얼른 팔고, 여기 이 음봉 돌파할 때 한번 들어서 딱 두 번 매매하고 좀 말았고요. 삼성의 피스를 돌파로 좀 따라 들어갔는데 여기까지 버티다가 털렸는데 여기서 와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60만원 돌파할 때 들어가서 뭐 한 3, 4% 먹었나? 와, 엄청 강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강하게 올라왔고, 이 수급의 힘이 살아있으니까 예를 들면 뭐 10분봉으로 본다든지 해서 강한 돌파가 나왔으니 뭐 흐름 좀 지켜보는 선에서 매매 전략을 트레이딩 정도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AMD 바이오도 더 강하게 좀 올라왔죠. 근데 이제 여기도 이 갭을 가지고 있어서 만약에 54,000원이 깨지면 문제가 있다라고 좀 봅니다. 54,000원이 깨지면 하락폭이 좀 깊을 수 있다. 깊으면 뭐 5일선 근처에서 길적 반등 정도 하겠다라고 좀 생각을 가지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동제약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이 올라서 좀 있으면 뭐 투경도 걸리고 뭐 할 것 같은데, 지금 이슈의 중심에 있는 기업이 지금 올라와서 당연히 이 자리에서는 바로 돌파 안 됩니다. 안 되는데 급등주라 3월선 기준에서 기준점을 좀 잡아보시고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급증주니까. 자, 그리고 세아베스틸이 금요일날 상한가에 좀 들어가면서 어떻게 보면 스페이스X 대장주로 지금 움직이는데요. 이 자리가 이제 2021년도 고점을 거래량을 터트리고 올라와서 5년의 박스권을 일단 멋지게 좀 돌파는 해준 거는 나이스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2011년도 고점을 뚫을 수 있겠냐 없겠냐 뭐 이런 관점으로 보는 거죠. 근데 수많은 모멘텀이 있는데 전방 산업이 좀 많이 무너져 있는 상태라 이 고부가치 합금으로 이 모든 가치를 만들 수 있냐라고 보면 약간은 제가 봤을 때 회의적이게 저는 좀 보이네요. 회의적이게 좀 보입니다. 그래서 뭐 이 종목이 뭐 추가로 급등한다라고 한다면 아마 차익 매물이 오히려 저는 더 많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전적으로 예상 위에 있는 거죠. 보니까 스피어, HVM 관련된 기업들 많이 올라왔는데
여기서 뭐 중소형주단에서 종목을 우주항공 쪽에 아무래도 내용이 많다 보니까 뭐 아침에 HVM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 미국의 AI 반도체 뭐 AI 섹터가 무너져서 반대급부로 그냥 우주항공을 땡긴다면 이런 쪽에서 추가 상승 만들어내는지 정도만 체크하고 보시는 게 지금으로서는 조금 합리적이지 않을까, 조금 해볼만 하지 않을까. 나머지는 이제 뭐 9시 열리면서 본장에서 흐름이 나왔을 때 로봇 후발주 종목군들 더 끄집어 올리고 그런 성격에서만 지금 시장이 움직이고 돌아갈 것 같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시장이 좀 안정화가 좀 돼야죠. 그래야 뭔가 그 시황과 실적과 뭐 모멘텀으로 가는 게 맞는데 지금은 시장이 수급으로 움직이는 수급 장세다. 모멘텀 플레이와 수급 장세로 움직이는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